45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특히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차가 중요하냐? 차가 중요하죠. 차가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니까. 라기보다는 차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적분 단계에서 설명하면 훨씬 설명이 쉽거든요. 미분 단계에서 굳이 지금 증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적분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적분 영역에서 먼저 설명을 해놓고 다시 미분 영역에서 추가로 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차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y는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x의 식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졌었다고 하죠. 뭐 아니나. 그리고 알파였을 때 극대였고 베타였을 때 극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극대와 극소의 차는 F알파, 저 그림상으로는 F알파 마이너스 F베타겠잖아. 물론 이제 최소장에서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얘를 적분 단계에서는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F'X의 부정적분이 fx이기 때문에 F베타 마이너스 F알파가 나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얘를 미분해서 F'X를 만들면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저 식의 의미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미하는 게 여기 이 부분의 면적입니다. 즉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차라는 게 뭐냐면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라는 거지. 증명이 이게 훨씬 쉽다고, 적분을 이용하는 게. 그래서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고 F'X요. F'TDT. 예. 얘가 이제 fx하고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모양만 똑같아요. 얘는 편의상 gx라고 하면 g 알파는 무조건 0입니다. 왜냐면 위끝 아래끝 일치하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뭐하는 함수냐면 알파의 우측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값들을 계속해서 더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적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면적 의미하고 부호만 반대죠. 그러니까 이 x가 알파보다 큰 값이다라고 하면 사실 얘는 뭘 하는 함수냐면 저렇게 해서 저 함수값들을 쌓아가지고 새로운 함수값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 면적만큼 베타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감소하겠죠. 물론 베타를 지난 이후에는 추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고 베타의 왼쪽으로 가면 역방향의 적분이어서 함수값이 양이지만 오히려 값은 반대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얘는 y는 fx 마이너스 f 알파라고 사실 볼 수 있죠. 이걸 제가 gx라고 본 거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적분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억도 잘 나고 아 그렇구나 적분이라는 게 원래 함수를 쌓아가지고 함수를 부정적분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관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은 사실 우리는 답을 이미 안단 말이야.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차. A 양수 잡아줘 버렸으니까 이게 진짜 차입니다. 극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일 거라서 알겠죠? 3차 함수와 극대와 극소의 차는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은 6분의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x절편의 차의 세제곱이죠. 근데 3차 함수를 미분하면서 2차 함수의 2차항의 개수는 3a가 됐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게 6분의 3a인데 a가 좀 빠져있죠? 그러니까 6분의 3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니 친구들? 이해되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결론은 그냥 할 수 있다. 알겠죠? 2분의 1 곱하기 3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x절편의 차의 세제곱이다 이거고, 이제 얘는 적분 영역에서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미분 영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얘가 시킨 대로 해야 이제 나를 채우겠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 함수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F알파에서 F베타를 뺄 건데 어차피 D는 안 빼도 상관없으니까 나머지 세로 뺄 셈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알파 넣은 거에서 베타 넣은 거, 여기다 알파 넣은 거에서 베타 넣은 거, 여기다 알파 넣은 거에서 베타 넣은 걸 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x-알파가 공통인수가 될 거니까 공통인수를 묶고 나머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식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정리한 거여서 근계수를 이용하면 이제 식이 바뀐다 이런 관점인 거고, 얘는 지금 어디만 따로 정리했냐면 여기만 따로 정리했거든요. 왜냐면 이 공식이 결국은 x-알파에 관한 거듭제곱과 상수배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만 정리한 거고요. 3a로 묶어버렸어요. 네. 묶어버리면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이제 3a분의 c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a분의 2b고, 그죠? 네. 마지막은 3a분의 c니까 여기 묶인 부분을 정리하시면 실제로 여기 이 부분이요. 얘는 3a분의 c-2b의 제곱 더하기 c 이게 되는 건가? 아니야 가들? 이게 의미가 있는 식인가? 아이씨 마음에 안 드네. (3a를) 곱한다고 해도 2c-2b의 제곱인데 알파 베타는 3a분의 c, 알파 더하기 베타는 3a분의 마이너스 2b, 3a분의 c.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를 넣지 않은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얘를 이 식을 알파 베타는 그대로 두고요. 3a분의 b를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로 고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3a분의 c는 그냥 알파 베타로 고치면 되죠. 그럼 이 두 개가 이 세 개의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고쳐지거든요. 그죠? 이 알파 베타를 완전히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부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6분의 3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겠니 친구들? 여기 이제 2분의 1로 고치면 되죠. 지금 여기 이 값이 친구들아 그냥 여기야 여기. 그럼 얘랑 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일 거니까 얘랑 계산하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될 거 아니야. 어려운 얘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미분 단계에서 굳이 이게 성립하면 얘가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적분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P는 2분의 1이고 Q는 2분의 1이다. 2분의 3이다. 그럼 답은 75가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친구들. 자 다음 문제 46번. 얘 극대값이 5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극대값을 물어보니까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기되어 있는 함수도 그냥 미분하시면 된다니까요. 미분을 하시면 첫 번째 거는 상수배의 미분의 상수배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3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부호가 필요하니까 곱의 형태로 봐야 되니까 3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0의 우측에서 0의 좌측에서는 a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도함수를 그릴 건데 x, y 축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부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이 왼쪽을 먼저 그릴 건데 제가 알겠지? 얘는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여기 왼쪽만 갖다 쓰겠죠? 0의 좌측이니까 대충 치고 y축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건 딱히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가 양이니까 0에서 극대를 갖거든요. 0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0 나와요. 그러면 극대값이 5라는 조건이 위배되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끝까지 풀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빠르게 배제하고 그러면 이런 형태겠구나. 왼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군. 즉 A가 음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감수하고 있는 상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A가 음수니까 그러면 얘도 음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양이 되죠? 여기 음이 되고 여기는 1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극대의 위치는 어디다? F1이다 이거죠. 그럼 F1은 A-1인데 아니 A-1이 아니죠. 양수에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죠. 네. 나 이것도 헷갈려요. 얘가 5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그러면 f-2는 얼마냐? 5 더하기 8 13이겠네. 네. 아니 상식적으로 위부터 쳐다볼 거니까 위에다 0보다 작다 쓰는 게 맞지 않냐? 나 이거 좀 약간 불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에다가 0보다 크다 쓰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가? 함수의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상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주의하세요. 근데 책은 이걸 선호해요.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음일 때 먼저 쓰는 걸 좋아하지.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7번. 이제 이 문제를 질문한 이유는 딱 이거예요. 그냥 딱 이겁니다. 진짜 정확히 이거일 거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최고창에서 양수일 때.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원칙은 그게 아니야.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괜찮은 건가?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걸 안 외우면 그럼 다항함수 못 그린다는 얘기야? 말도 안 돼요. 미적분을 가시면 이렇게 함수를 외울 수 없거든? 함수를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정의역의 양 끝단에서 함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극한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즉, 뭐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보면 되는 거고, 다항함수의 경우에 차수가 높은 항인 극한값을 지배하기 때문에 최고차항만 가지고 이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생략하려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외우는 건 제가 봤을 때 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x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fx의 극소와 극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우린 뭐가 궁금해지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음의 무한대일 때 얘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첫 번째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저 L이 이제 어떤 중근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봐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L 더하기 M 더하기 N이 짝수인가 홀수인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뭐냐 이거지 결론. 그러면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홀수다라고 하면 짝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얘가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얘가 짝수였으면 음의 무한대 영역에서 무조건 양의 무한대에서 내려와요. F'의 그래프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든 얘가 뭐 이렇게 통과하든 뭐 이런 식으로 통과하든 중요한 건 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안 바뀌는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얘를 극소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 아, 너는 안 되는구나. 이거 바로 아는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거 필요 없다. 얘 볼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금방 안다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가 어쨌거나 총 차수가 홀수 차인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마이너스 1을 통과를 할 때 극소가 될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야. 이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갈 때는 극소가 되겠죠. 부호가 바뀌니까. 물론 이럴 때는 극소가 안 되겠습니다만. 맞아? 그래서 여기서 뭐로 알게 되냐면 얘가 홀수이고 L도 홀수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호가 변경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럼 L이 홀수라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통과하든 직선의 형태로 통과하든 극점에 대해서 딱히 변화가 없잖아? 그 다음에 0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0에서 극대니까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면 M도 홀수군요. 0도 이렇게 부호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도 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 합이 홀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N도 홀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그림을 보면 양이라서 여기서 진짜 극소임이 확인되고 여기서 진짜 극대임이 확인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y는 f'x의 그래프라면 문제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L, M, N이 모두 이 범위 안에 있는 홀수고 대소관계는 얘가 이미 정해졌고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돼요? 5C3 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5개의 홀수 중에 홀수 3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대소관계에 맞춰서 배열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10개다. 이해됐나? 안 어렵죠? 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fx는 2차 함수고요. gx는 1차 함수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이거죠. a가 0이 아니니까 2차 함수 맞잖아요? 이건 창 하나 더 열게요. 너무 좁아가지고 뭔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진 않은데 그냥 풀이할 공간이 좁아도 너무 좁네요. 예.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마인드는 이거예요. 그러면 XY축 그려놓고 확실한 거 2,4를 꼭 지나죠. 맞잖아. 이 점 꼭 지나고 이 점 꼭 지나잖아.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2x로 나가고 이쪽도 2x로 들어오겠죠. 얘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숙제는 그냥 뭐냐면 가운데를 2차 함수로 연결하는데 연속일에게 연결하라는 얘기지 미분 가능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야. 맞잖아. 네. fx가 극소값을 가지면 극대값도 갖는다. fx가 극소값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극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극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극소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선이 끊어지지?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얘는 참이 되죠. 왜냐면 여기 극소를 만드는 바람에 여기 극대가 생겼거든. 미분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미분 가능의 여부랑 극대 극소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어요. 이해됐죠? 예, 극소를 가지면서 극대 안 갖게 할 수가 없어. 알았니? 좋아요. fx가 x는 p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p에서 미분 가능하냐 바로 틀렸다는 걸 확인되시죠? 이 그림에서 이미 확인됩니다. 0에서 극대를 가는데 미분 불가능입니다. 그죠? 디귿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면 극대와 극소의 합은 4보다 크다. 나 왜 이렇게 잘 그렸지? 얘도 판정돼 버렸는데? 너무 잘 그렸죠? 예, 기억만 참이네요. 물론 2차 함수를 가지고 중간에 연결하는 거니까 이것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2차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에 극대극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극대극소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극대극소가 있어요. 맞잖아. 예.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을 선택하면 니은을 동그라미 치면 돌아야 있겠지. 극대인데 미분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극소값이 4고 극대값은 4보다 크니까 합은 4보다 크다. 이건 너무 큰 건데 뭐 이건 그래도 동그라미 칠 수는 없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하나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 다 참인 것들만 참을 골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처음에 쌤이 그래프를 너무 잘 골라 잡아가지고 얘를 그려버리면 문제가 그냥 다 풀려버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f1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얘도 1, 1 같은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fx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문제입니다. fx 구하고 f'x 구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물론 구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내가. 알겠지? 예. 그래서 1, 1을 보고 못 구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없다. 미분 불가능한 점.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사실 뭐하고 관련이 있지?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함수의 x절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함수의 x절편은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 중에 미분 가능하려면 접하면 안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x축을 중근이 아닌 단일근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4차 함수의 실근은 최대 4개죠. 최대 4개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 4차 함수 실근이 근데 만약 허근을 갖고 싶어도 허근은 켤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근 2개하고 허근 2개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실근 2개면 만의 조건에 유배되죠. 무슨 말이냐면 4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서 망했네 라는 거 알잖아. 미분 불가능하면 2개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얘를 허근 보내고 중근 만들자니 또 망했죠. 그냥 미분 가능이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즉 마이너스 1에서만 단일근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허근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다 실근이구나. 그럼 다 실근이면 4개가 근인데 미분 불가능하면 3개 아니야? 4개 아니야? 이런 병신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실근 4개고 나머지 3개가 3중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리는 건 결국 뭐랑 상관이 있어요? 방정식의 실근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접어 올려서 미분 불가능이 되려면 단일근이어야만 가능하다. 혼자 근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지나가고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3중근을 가져버리면 되는구나 라는 얘기고, 물론 선생님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되지 않아요? 이것도 되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돼요. 근데 나를 읽어봤다면 두 번째 그래프는 안 그리겠지. 절대값 씌웠을 때
3에서 극소를 간다고 했잖아. 그럼 3은 마이보다 큰 값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얘가 극소를 갔더라도 절대값 때문에 극소를 갔더라도 3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그려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발생할 거니까 y는 절대값 fx가 여기가 3이라고 해버리면 이 지점이 지금 극소가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fx는 그냥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군. 이건 구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f1은 얼마죠? 마이너스 16 그죠? 네. f 프라임 x는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니까 f 프라임 1은 얼마냐? 얼마예요? 16인가? 그죠? 24 마이너스 8이니까 그래서 답은 32가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fx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또 확정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함수를 확정짓는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프는 특수한 경우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적은 조건으로 함수가 특정이 된다는 것은 그래프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특이한 케이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는 가장 특이한 케이스부터 거꾸로 검토하셔야 돼요. 4차 함수는 보통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래놓고 여기다 x 그어가면서 하고 있으면 이제 망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프의 4차 함수 기억하고 있는 그래프 중에서 특이한 그래프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형태가. 물론 가장 특이한 건 이건데 이거 내겠니? 2차 함수가 별 차이도 없는 얘를 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화되는 가장 특이한 케이스는 삼중근과 실근 갖는 형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거지. 그게 안 됐을 때 조금 덜 특이한 거. 조금 덜 특이한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답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3차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근데 지금 절대값 씌웠잖아요. 절대값을 씌웠는데 항상 미분 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의 x절편은 절대로 단일근일 수 없다는 얘기지. 맞잖아. 그럼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 불가능합니다. 단일근이니까 접혀 올라가면서 미분 불가능점이 생길 거니까. 그죠? 그러면 3중근밖에 가능한 게 없네요. fx-k라는 애가 여기가 y는 k고 이렇게 생겨 먹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fx를 그리는 건 약간 미련한 짓이야. fx를 그린다면 뭐 할 거냐 이제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 되네 끌고 내려가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얘를 그리고 얘가 x축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이게 훨씬 낫죠? 여기 훨씬 나아요. 예. 그럼 이런 모양이어야 절대값을 씌워도 이렇게 될 거니까 gx가 항상 미분 가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니 친구들? 그죠? 그러면 이거의 대칭점이겠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f'x를 구해보면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일 거고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6x 마이너스 6이니까 대칭점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 물론 이건 함수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냐? 누가 봐도 얘는 뭐예요?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항세개 따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는 1이어야겠죠. 그래야 세제곱 나올 거니까. 그죠? 이거는 뭐 너무 숫자를 쉽게 줘가지고 사실 이걸 할 이유도 딱히 모르겠다. 뭐요? 빼기 이러면 되는구만.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도 문제를 풀다가 우연찮게 그냥 문제에서 요번 함수 바로 떠오를 때가 있거든?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시험 때는 하지 마세요. 그게 답이니까. 아시겠죠?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른 게 있어도 동일한 결론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다른 결론을 만들면
문제를 잘못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선생님이 두 개의 경우를 나눠서 풀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틀려라. 너만 틀린 게 아닐 거야. 모두 다 틀렸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검토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요. 문제 풀 때. 아시겠지? 차라리 그냥 틀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차피 모두가 틀려서 배점이 감소된 효과밖에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선생님 맞춘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걔한테 양보해. 걔 진짜 잘하는 애야. 알았어? 걔한테 그냥 양보해. 윗자리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자, 다음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점 A,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과 0,A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근데 3x의 세제곱이라는 곡선은 그냥 무의미한 곡선이 아니야. 얘 기본적으로 기함수잖아. 원점 대칭인 곡선이라고. 그런데 서로 평행이란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접선은 점대칭에 위치한다는 얘기잖아.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이거를 A,0과 0,A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점대칭인 함수가 지금 다른 접선 두 개를 그었는데 평행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의 구조를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3x의 제곱이니까 접선의 규 0이 되긴 0이 돼도 좀 급하게 올라간 아이인데 귀찮으니까 별로 안 급하게 올라간 걸 할게요. 알겠죠? 한가하거든요 제가. 네, 농담이고. 대충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알았지? 알았지? 근데 접선 두 개가 어쨌거나 평행하단 말이니까 이렇게 평행할 때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칭해야만 된다니까. 안 대칭일 수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얘가 하필이면 A, 0이고 얘가 하필이면 0,A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A, 0하고 0,A를 가지고 스타트를 끊으면 존나 불편하게 풀게 된단 말이지. 점대칭이 있고 평행하면 당연히 이 접선도 점대칭인데 이걸 최대한 양껏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지.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를 t, 3t의 세제곱으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해되겠나요 친구들? 이해되겠어? 근데 뭐 어차피 하나만 풀어도 되나? 안 될 것 같네요. A하고 T, 이걸 둘 다 구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은 y 마이너스 아래에 있는 걸 먼저 그릴게요. 먼저 쓸게요. 9t의 제곱 x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요. 그죠? 예. 여기에 a, 0 대입하면 그러니까 얘에 여기에 a, 0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여기에 a, 0을 대입해 보시면 어차피 3t의 제곱은 약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t는 a 마이너스 t다. 그러니까 a가 3분의 2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셋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 접선은 y 플러스 3t의 세제곱은 9t의 제곱 x 마이너스 t인데 여기는 0,a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3t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9t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면 a가 a 플러스인데 죄송합니다. 네. a가 6t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A가 둘 다 먼지가 나왔기 때문에 둘이 그냥 갖다가 놓고 T는 0은 아닐 거기 때문에 9분의 1 T가 3분의 1이네요. 네. A는 9분의 2가 되죠. 그래서 90, A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대칭을 이용해서 먼저 접근하는 편이 훨씬 낫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5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뭐에 관한 문제예요? 도함수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가의 항등식 때문이죠. 바로 적어도 되겠죠.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도함수의 정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고 치고 뭘 적어야 되냐면 fx 더하기 fh 더하기 xh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얘를 적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h 하나 약분해버리면 x의 제곱이 하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얘 혼자 남게 되죠. 왜냐면 이거는 정계수근 구하면 하나는 x의 제곱이 하나는 0대요. 알겠죠? 그러면 얘 모양에서 또 의심되는 게 뭐예요? F0이 0인가? 이게 의심이 되죠. 근데 F0이 실제로 0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도함수 이미 나왔는데 극대극소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마이고 얘가 2인 거죠. 근데 제곱해서 가라는 얘기니까 뭐 딱히 A가 얼마 B가 얼마가 딱히 안 맞아도 답은 상관없겠습니다만 답은 8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만 이용하시면 1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라는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8번은 좀 어려워요. 얘는 아마 못 푼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풀이도 짧지 않습니다. 문제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계산은 어쨌거나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다. fx는 x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위로 조금 된 거예요. 그죠? cx는 fx에다가 x-1을 그러니까 1의 우측에서는 x-1을 한 번만 곱하고 1의 좌측에서는 x-1을 두 번만 곱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x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은 아니지만 둘 다 x-1 인수로 같기 때문에 연속이기는 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속이기는 할 것이다. 기억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1의 왼쪽 접근할 때의 미분계수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건 참이죠. 그러니까 아까 연속성을 판정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봐봐. 여기다 1을 넣으나 여기다 1을 넣으나 0이 되잖아. 연속이 되는 건 맞다고. 맞아요? 근데 G'X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경험했나 모르겠는데 미분을 해보면 위에 거는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f'x 이게 될 거고 아래 거는 2x 마이너스 1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f'x 이게 될 거여서 맞잖아. 좌우 미분계수를 확인해보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쨌거나 x-1 하나라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0 되는 애들이에요. 얘는 0이 안 되잖아. 아까 0이 안 되는 거 확인했잖아. 얘는 어디서든 0이 안 되는 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미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거를 이제 미분 안 해보고 알 때가 됐다. 아, 얘는 하나 곱하고 얘는 두 개 곱했으니까 하나 곱한 애랑 두 개 곱한 애랑 하나는 만약에 fx가 이제 0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미분 안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식을 안 써봐도 알잖아. 그치? 만약에 미분 가능이 되려면 f1이 스스로 0이었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죠? 우극한이라도 스스로 0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연속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f1이 0이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겠구나를 여기만 읽어보고 예상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왜 좌미분계수를 묻는지 바로 알죠. 미분 불가능이,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군. 이렇게 바로 보이잖아, 의도가. 그리고 이래 왼쪽 접근할 때 어차피 쟤들이 0 된다는 우리 예측을 했죠, 이미. 그럼 좌미분계수는 당연히 0이겠지. 이미 0일 줄 알았잖아. 물론 gx에서 이거 집어넣어서 해봐도 돼요. 집어넣어서 해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x만에서 하나 약분되고 하나 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n은 1일 때 g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냐. n은 1일 때 이게 도함수만 관찰을 해보면 1의 왼쪽에서는 0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좌미분계수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미분계수는 아까 얘 모양 보시다시피 반드시 양이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는 0이고 우미분계수는 양인 미분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게 뭘 얘기해요? gx의 그래프를 전체를 다 생각하지 말라니까. x는 1 근방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연속함수인 거 알았으니까 1 집어넣으면 어차피 함수값 0이죠. 1,0에서 이제 뭔가 바뀔 거야. 근데 왼쪽에서 어떻게 들어온다 했지 내가? 접선의 기울기 좌미분계에서 0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맞잖아. 미분 불가능이니까 갑자기 해서 양 빡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인 상태인 거잖아. 지금 우리가 확인한 상태가. 그래서 얘가 y는 gx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졸라 없어 보이지만. 근데 여기가 미분 불가능, 그러니까 극소이면 알 수 있죠. 미분 불가능 점이긴 하지만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이며 극소인 걸 알 수 있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게. 왼쪽은 저렇게 뾰족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 뜻으로 그린 거 아니야. 왼쪽은, 그러니까 이게 작게 그리면 묘사가 잘 안 되니까 크게 그리는 건데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왼쪽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0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빡 안녕 난 뭐야 이거 미쳤나 아이패드가? 안녕 난 증가할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가 지금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발악하고 있잖아. 뭐 안 하려고, 계산 안 하려고 발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니은까지는 참임을 계산 없이 할 수 있어요. 디귿 때문에 결국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한 개인 n의 개수는 5이다. 근데 방금 니은을 판정하면서 우리 뭘 깨달았니? 깨달은 게 없니? fx의 이 n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여기서 극소라는 사실은 저 n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n을 아무리 바꿔도 g1은 무조건 0일 거기 때문이야. 그리고 g1의 왼쪽은 0으로 접선이 0이고 g1의 오른쪽은 반드시 양이야. 그러니까 극소 하나는 무조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1이라고 하면 개 땡큐죠. 이거 말고는 극제를 못 산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1의 우측에서 단조 증가입니다. 그 값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 어떻게 알죠 선생님? 뭘 어떻게 알아? 얘당초 얘 무조건 양수죠. 얘도 양수야. 설마 fx의 그래프를 모르는 건 아니겠죠? fx 이렇게 생겼고 y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n분의 1이고 그러면 2대 우측에서 fx를 관찰하면 f' 무조건 양의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양의 값이 나오죠. 계산 안 해봐도 알아요. 그냥 무조건 양의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증가할 거니까 어차피 2대 우측에서는 그 값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극대 또는 극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말은
1의 좌측에서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디귿을 판정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냐면 gx는 극점이 없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gx를 그리면 되니까 gx를 그냥 식을 쓰면 돼요. x-1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쓰시고, 그죠? 예. g'x도 1의 좌측만 보면 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미분하면 돼요. 아니 이게 왜 이러지 오늘? 그러니까 이걸 2 곱하기 x-1을 공통위치로 뽑고요. 남은 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나오나? 그죠? 예. 그러면 어차피 이쪽의 부호는 이미 정해졌어요. 음이에요. 그러면 얘 부호가 이렇게 해서 극소가 되는 거고 더 이상 변화가 없었어야 되니까 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감소하고 극소 한번 찍고 계속 증가하는 게 되는 거니까 얘 부호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니까 판별식 쓰시면 되죠. 판별식은 1 마이너스 n분의 8인데 얘가 네거티브 하면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1부터 8까지 8개입니다. 5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최소 계산으로 답을 냈어요. 그나마 이게 최소 계산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